안녕하세요. BSM 제작자입니다. 이번에는 영상 색 교정 플러그인 디핸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영상을 입문하시고 로고 파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리고 색 보정 작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 쉽게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분들께 추천하는 플러그인입니다. 보통 영상 색 보정 작업을 하려면 해당 회사 카메라가 제공하는 럿을 씌우거나 유료 아닌 무료 럿을 사용한 후 추가 보정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남들처럼 멋진 색깔도 안 나고 밝기나 색 등 영화 같은 느낌을 구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것저것 배우는데 배워도 잘 안됩니다. 좌저감이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 뭐 좀 내가 원하는 느낌을 간편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나?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플러그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레벨이 되셔도 빠른 작업 속에서 퀄리티가 필요할 때 쓰면 좋습니다. 이 영상은 프로 아마추어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초심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리뷰할 거라고 공부하면서 하는 것이니 무언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1. 디핸서 OFX는 무엇인가? 영화 같은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집약한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명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 다운로드는 어디에서? 미리 맛보기가 가능하며 연습 버전을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다운로드 겟 프리 버전을 클릭하시면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보이시며 그것에 맞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프리 버전 경우 2주간 사용 가능하며 영상의 디핸서 로고가 중앙에 표시됩니다. 자, 다운로드 하신 파일을 압축을 푸신 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영화 같은 색상 표현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처음 세팅 과정. 설명 작업에 쓸 영상은 로그 내지 로우 파일로 된 예제로 하겠습니다. 올바른 작업을 위해서 우선 영상의 색 공간과 감마를 맞춰줘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고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급 기준 경우 영상마다 색 공간, 감마 설정을 개별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하신 후 첫 화면에서 Shift 9번 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건 컬러 매니지먼트를 선택하신 후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저희 고급 기준에 맞게끔 세팅을 해야 하므로 다빈치 YRGB 컬러 매니지먼트를 선택하신 후 오토매틱 컬러 매니지먼트를 체크를 해줘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컬러 프로세싱 모드가 보이실 거고 여기서 저희는 사용자 정의를 누르십니다. 그 다음 여기서 색공간 및 감마 분리 사용을 클릭하신 후 입력 색공간에서 다빈치 WG를 선택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입력 색공간에 대한 이제 설정이고 옆에 것은 감마에 관한 설정입니다. 감마는 다빈치 인터메디어트를 선택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타임라인 색공간도 다빈치 WG를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감마 값도 다빈치 인터메디어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는 출력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색깔 공간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둡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다빈치 리졸브 처음 세팅 과정이 끝났습니다. 컬러 설정에 앞서서 제가 세 가지 예제 파일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BMPCC 6K로 촬영된 파일이고 이거는 GH5로 촬영된 파일입니다. 그리고 한 개는 그냥 일반적으로 영상입니다. 자, 여기서 컬러 탭을 누르시고 이렇게 가보시면 뭔가 색깔이 좀 오버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상 같은 경우죠.
이제 이 경우는 저희가 이게 세팅이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입력 색 공간을 세팅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는 REC709로 편집된 거기 때문에 REC709로 세팅합니다. 근데 이 귀찮은 과정을 왜 하는 걸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현재 이건 고급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로우 파일로 저장된 것 같은 경우는 입력 색 공간이라고 별도로 세팅할 수 있는 메뉴가 안 뜹니다. 그렇지만 러 파일로 저장된 것 같은 경우는 입력 색 공간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내가 파라소닉으로 찍었으니까 파라소닉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막상 적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이제 이 별로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에 따라 보정할 때가 뭔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기본 세팅하실 때 고급 세팅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현재 세팅이 됐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디핸서를 이제 여기 디핸서 OFX를 이 파일을 이제 입혀야 되겠어요. 씌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펙트를 누르시고 제가 현재 이건 검색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검색하실 때 D2라고 검색하시면 디핸서 프로 7.1이라고 하는 게 파일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하신 후 영상까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적용된 모습이 딱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클립을 닫아 놓고 이네이블 된 모든 거를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아무런 효과가 적용 안 된 상태에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파일들도 저기 다 적용하면 되지만 자, 이 영상 하나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인풋이 보이시고 인풋에 보시면 소스라는 게 보이십니다. 자, 좀 더 어떤 뭔지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부가 설명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자, 이게 보이실 거고 여기서 현재 지금 이게 소스가 REC709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REC709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저희 세팅은 WGR REC709 아니면 인터미디어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색 공간과 감마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맞게끔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DVR-WG REC709를 선택합니다. 저 두 개 중 아무거나 하나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로 찍은 게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찍은 거 있고 이거 다시 넣었다 치고 다시 마찬가지로 효과를 다 제거하고 여기서 보시면 카메라 같은 경우 일반 세팅으로 하셨을 때 이건 얘기입니다. 고급 세팅하고는 안 맞습니다. 초이스 카메라 누르고 파라소닉을 누르고 하시면 이제 GH5에 브이로그 L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뭔가 과한 느낌이 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고급 세팅에서는 고급 세팅에 세팅된 이제 그 입력 색 공간과 감마 값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세팅하시면 이렇게 두 번 적용된 느낌이 이게 말해도 두 번 적용된 런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반 세팅 하셨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고 고급 세팅은 무조건 DVR-WG 아니면 DVR-WG 인터미디어트 이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원래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저는 이제 DVR-WG REC709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익스포저 컴프 라는 게 보입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밝기 조절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자, 노출에 이제 쉽게 말하죠. 노출이라면 노출이 줄어들고 그다음 노출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저희가 일단은 눈으로 어느 정도 확인해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은 웨이브 폼 보이시죠? 이거를 어느 정도 봐가면서 이걸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템피처 컴프라는 게 보입니다. 이거거든요. 템피처 컴프는 이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화이트 밸런스 관련된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밑으로 내려가면 파랗게 바뀔 거고 위로 가면 노랗게 바뀔 겁니다.
그 다음 틴트 컴포라는 게 보입니다. 요겁니다. 자, 틴트 컴포는 뭐냐? 마찬가지로 화이트 밸런스와 관련된 메뉴입니다. 밑으로 가면 초록색이고 위로 가면 보라색이 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플래그 라디우스라는 게 보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게 뭐 하는 거냐? 가장자리 언저리 이제 부분의 흰 부분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걸 제거하는 겁니다. 라디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러움이죠. 라디우스는 부드러움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효과를 적용하려고 들면 디플래그 이네이블을 체크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이 영상에서는 그게 언저리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지고 막 조절해봐야 아무 의미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납니다. 자, 일단 클립을 닫고요. 자, 인풋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파일 디벨로퍼로 이제 제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디벨로퍼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 색상의 톤이나 색깔이나 등등 기본적으로 세팅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뭐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할 거는. 자, 이거를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네 가지 메뉴와 이네이블이라는 게 뜹니다. 먼저 이네이블을 체크하시고, 자,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컨트라스트 부스트가 뭐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컨트라스트를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언제나 밑에 보시면 웨이브 폼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적당히 어느 정도 맞춰갑니다. 맞춰갔다 치고, 그 다음에 감마 커넥션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거죠. 자, 감마 커넥션은 뭐냐? 이게 뭐래도 흰 영상에 명암비가 이제 조정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명암비를 이제 올리면 이게 약간 어두운 역과 밝은 역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약간씩 변합니다 지금. 그럼 일단 여기서 마찬가지로 웨이브 폼 대충 봐가면서 감을 맞춥니다. 원래 대충 보면 안 되지만 저는 이건 이제 강의니까 강의 맞나? 여튼 대충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세스 버전이라는 게 보입니다. 자, 이거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제 이 채도가 있으면은 채도의 이제 개조 느낌을 약간씩 유지해 주는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표시가 안 날 겁니다. 왜냐? 이제 컬러 부스터라고 보이시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먼저 어느 정도 값을 올리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은 이제 이게 좀 적용되는 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손 안 댔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됩니다. 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채도를 약간 유지해 주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채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현재로는 표시가 안 나죠. 그럼 일단은 그 다음에 컬러 부스터로 해서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로 이제 색을 조금씩 입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채도가 확 올라가죠. 그다음 또 마찬가지 밑으로 들어가면 채도가 내려갈 거고요. 그러면 채도를 올린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손을 대면은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특정 색깔들이 약간 개조가 조금씩 다운되는 느낌이 나옵니다. 색깔 개조가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일단 대충 맞춰보죠. 역시 대충 맞춰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디엔서의 이제 핵심이라고 심장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필름. 자,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제가 필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필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필름의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표현해 줄 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네이블을 체크하시고 체크하시면 이제 이렇게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럼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뭐래도 필름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찾아갑니다. 일단 이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 필름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이게 필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핸드폰의 카메라 필터 색감을 표현한 느낌이랄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가 좀 다르긴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일단은 다른데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 어떤 색깔이 좋을까? 그냥 이대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푸시 풀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자, 이 뭐래도 필름으로 이 구현되는 이거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나 그림자 밝기나 뭐 기타 등등을 좀 조절해주는 메뉴라고 합니다. 자, 이 조절해 보시면은 이 채도가 좀 떨어지네요. 좀 이걸로 했을 때는. 그다음에 이거 채도 약간씩 올라가면서 좀 밝아진 느낌 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거는 이 필름마다 이 필름이라 부르는 이거마다 느낌이 다르게 표현된다고 그 설명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해가면서 이제 내가 말하는 느낌을 찾아가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보자. 이 정도 할까? 이 정도 합시다. 그냥 이 정도에 다 보고 다음 설명서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거 필름 컴포저를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하랍니다. 그럼 저도 설명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익스펜디는 뭐 하는 거냐? 이게 확장이라는 이름이고요. 이게 어두운 영역이나 밝은 영역의 궤조를 세밀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블랙 포인트는 말 그대로 검정이나 회색 계열의 색을 더 어둡거나 밝게 해주는 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럼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이네블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이네블 먼저 하시고, 자, 보시다시피 이제 이제 어두운 계열의 색깔이 좀 밝게 만들어주고 이런 반대로 하시면 당연히 어두운 색 계열이 어두워지겠죠. 일단 저는 이 느낌을 뭐래도 약간 넣어지는데 약간 상심한 느낌으로 좀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어둡게 하고, 화이트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흰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밝은색 계열을 더 밝게 해주거나 어둡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그럼 내려보면 당연히 아이구야 흰색 완전 날아보네. 이건 내려보니까 내려가고 반대로 올리면은 좀 더 이게 느낌이 살아가는 거죠. 흰색이나 어두운 색 계열이 느낌이 조금씩 개조가 보호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일단은 저는 약간 어두운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 모드라고 여기다 보입니다. 컬러 모드로 뭐 하는 거냐? 자, 현재 이에서 좀 더 뭐래도 보시면 루마가 있고 노멀이 있습니다. 적용해 보시면은 다르거든요. 조금씩 차이 납니다. 이 영상에서 좀 차이가 안 나는데 차이가 납니다. 약간 과하게 좀 더 작업하시면은 차이가 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서에 의하면은 이 압축 때문에 색이 많이 압축됐지 않습니까? 압축 때문에 인해 가지고 휘도 손실이 있을 수 있을 때 이제 만약에 그 손실이 좀 심하다 싶으면은 이제 루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압축되면서 이제 휘도가 많이 상실된 게 다시 좀 보강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노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루마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마 좀 압축을 좀 덜 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필름 컴프레서라는 걸 제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일단 내리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4가지 메뉴와 이네이블이 뜨게 됩니다. 먼저 저희는 이네이블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선택하고, 그럼 현재 지금 기본 세팅된 값이 현재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되고요. 자, 여기서 임팩트가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영향이라는 거고요. 압축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높을수록 이제 하이라이트나 중괄톤 부분이 증가합니다. 그럼 해보죠. 그러면 눈에는 안 띄겠지만 잘 보시면은, 자, 이거 어디를 봐야지 효과가 확 느낀다냐?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이라이트와 중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소하고요. 그럼 증가합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를 지금 보실 때. 자, 일단 그렇고요. 저는 일단은 봅시다. 어떤 느낌이 좋을까? 약간 이 뭐래도 어두운 화면 속에서 희망이 찬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희망 찬 약간 좀 날려보겠습니다. 임팩트를 이용해서 날리고, 그 다음 여기 화이트 포인트라는 게 보입니다. 이겁니다. 화이트 포인트는 뭐 하는 거냐면은 밝은 영역의 대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밝은 부분 대비가 올라갑니다.
대신 너무 낮으면 밝은 부분 데이터가 날아가 가지고 별로 보기 안 좋고요. 높을수록 이게 대비가 낮아져서 부드럽게 하얀 부분이 연출되거나 너무 높으면 색이 혼합되어 밋밋한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 누르면은 이제 밝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약간 뭐래도노 지금 느낌이 약간 이게 바래진 느낌이 되나? 좀 약간 개조가 확 날아간 느낌 납니다. 반대로 올리면은 이게 개조가 올라간 느낌 나겠죠. 입체감 느낌 나니까 흰색 부분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맞춰가지고 하고 터널 랭귀지라는 게 보입니다. 일단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알아들으십시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터널인가. 여튼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색조 범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현재 이거를 0으로 선택하시면 이 색조가 아무것도 느낌이 안 되는 색조 있지 않습니까? 색조가 아무것도 안 되는 느낌이 나는 거고, 이제 값을 올리시면 이렇게 강한 색조 느낌이 이제 이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는 한 이 정도 수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좀 강하면서 약간 이 정도. 이거 뭐래도 하실 때 감각적으로 웨이브폼도 이게 뭐래도 봐야 됩니다. 살짝씩 봐야 됩니다. 무조건. 저는 지금 막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좀 감각적으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컬러 데스티라는 게 보이는데 뭐 얘기하냐 이거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밝은 영역의 색 조절을 하는 것으로 0으로 하면 가장 낮은 채도를 생성하며 100으로 하면 밝은 영역의 채도를 확 올려줍니다. 자, 내려보죠. 보시면 저기 태양 부분 보이십니까? 태양 부분에서 이 색깔의 변화가 막 느껴집니다. 이거는 이게 밝은 부분의 채도를 확 최대한 떨어뜨린 거고, 이게 올리면은 채도가 확 올라가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린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린터가 뭐 하는 거냐? 일단 그대로 제가 설명 적어놓은 걸 읽어드리면, 아이고 단어. 이건 자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제작된 영상물에 특정 종이 출력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색감, 질감, 느낌을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구현하는 보조 기능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니어로 하시면 아무것도 적용 안 된 거고, 만약에 창의적인 색감을 더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은 각자 프로파일이 있거든요. 요거 얘기합니다. 프로파일에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약간 필름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일단은 저는 필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코닥 뭐 2파, 2, 3파 이거 후지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현재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네이블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네이블을 누르고 보시면 이제 후지 필름 3513 프린트 필름 같은 경우는 약간 푸른기가 드네요. 지금 보니까 푸른기가 듭니다. 자, 이 상에서 제가 이 나머지 메뉴들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해 드릴게. 타겟 화이트라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화이트 밸런스를 일단 조절해 주는 느낌을 쫙 구현해 줍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위로 올렸을 때는 보통 이게 노란 값이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파란 값이 올라가지만은 여기서는 반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약간 푸른기가 나면 좋을 것 같아요. 했고, 그 다음 익스포저라고 EV라고 적혀있는 게 있는데 이게 노출입니다. 노출이 된 메뉴고요. 그럼 당연히 노출이 올라가겠죠. 확 올라가고 이러면 확 내려가겠죠. 너무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이 정도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터널 컨트라스트라는 게 보입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기본 명령은 색조 대비를 조절하는 거고, 극단적인 색조와 대비를 조절하는 메뉴로 색의 밝기, 채도 등을 이용해서 분위기 연출을 할 때 좋은 겁니다. 자, 뭐 설명은 그렇고 이게 뭐 느낌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러면 색이 진하게 들어가면서 뭔가 이게 느낌이 확 살지 않습니까? 이게 인물에 대해 반대로 얘기하면 색깔이 확 빠지겠죠. 이러면 빠집니다. 색조가 빠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약간 뭐래도
호로나 이제 뭔가 집중 강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올리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조금씩 내려오는 게 낫겠죠. 일단 너무 내려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느낌을 조금 주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웨이브폼 보시면은 지금 조금 많이 내려갔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라든지 좀 이게 너무 올라왔고 일단 이걸 생각해가지고 지금 보정을 해야 됩니다. 대충 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근데 일단 작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거는 좀 어둡게 하고 싶으면 확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올리기도 합니다. 일단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 칩시다. 저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건 농도입니다. 영어 말 안 할랍니다. 영어 왠지 괜히 말해도 무식한 티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농도고요. 이제 이 색깔이 보시면은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이 밀집된 색깔을 약간 좀 강조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낮춰서 부드럽게 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면 한마디 색깔이 이렇게 좀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색깔들을 특정 색깔을 좀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약간 약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보시면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 어디냐면은 여기 가방 쪽에 눈이 확 띄거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가방을 딱 봤을 때 이게 가방이 너무 색깔이 튀지 않을까 싶으면 이게 너무 튀지 않습니까?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으로 가방을 좀 더 어둡게 해야 되겠죠. 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스테이션이라서 이건 채도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건 딱 당연히 내려보면은 채도 확 빠지고 회색이 되겠지만 올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랭귀지 리미터라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제 흰색이나 이게 보면은 검정결로 날아가거나 뭉개져 있는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눌러보면 뭐가 차이 나는지 보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끄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뭐래도 어두운 계열이 약간 좀 밝게 해주고 밝은 계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약간 노래도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느낌 이렇게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거 켜놓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컬러 헤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헤드는 여기 있는 거고요. 자, 컬러 헤드를 펼쳐 보시면은 역시 이렇게 여러 가지도 뜹니다. 뜨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자, 우리 색상을 교정했을 때 이제 만약에 촬영했을 때 색상 필터를 씌우고 찍었을 때 나오는 느낌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섀도우 톤이라든지 미드 톤이라든지 하이라이트 톤이라든지 있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네이블을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옐로우하고 블루를 누르시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노란색 필터를 씌운 느낌으로 이렇게 느낌이 나겠죠. 블루로 하면 파란색 필터를 씌운 느낌 날 거고 그 다음에 마젠타와 그린은 하시면 마젠타는 말 그대로 보라색, 그린은 그린톤. 이 필터 있지 않습니까? 영상 찍을 때 필터 있지 않습니까? 필터를 씌우고 찍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적용하시면. 그 다음에 사이언과 레드는 이제 약간 청록색, 청파랑색, 녹색 아니면은 이제 빨간색 부분을 이제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저희가 봅시다. 어떤 느낌을 줄까? 약간 노란기 좀 주고 하면서 맞다. 이거 전에 여기 계획을 게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 톤을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동시에 딱 움직이면서 적당히 어느 정도 톤을 있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뭔가 변경해 주는 겁니다. 색상 필터 넣었을 때 저는 일단 이건 안 쓸 거고요. 뭐 쓰실 분도 쓰셔도 됩니다. 좀 이제 이건 보자. 약간 노란기도 나면서 그린기 넣으면 약간 차분한 느낌 되겠죠. 그린기 약간 넣고 차분한 느낌 주고 하면서 레드를 넣고 레드 넣으면 조금 그런데 여튼 레드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레드 약간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메뉴가 있거든요. 이렇게 섀도우 톤이한지 미드 톤이한지 하이라이트 톤이한지
프로시브 익스프로전가 그 다음에 임팩트라는 게 보입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두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색깔 톤을 넣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파란티가 나죠. 그럼 이제 약간 노란기가 나겠죠, 당연히. 어두운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색깔을 다시 넣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봅시다. 저는 한 이 정도 아까 어두운 부분은 약간 파란 톤 약간 넣겠습니다. 넣고 미드 톤은 이제 중간 톤 기준으로 이제 색깔을 넣는 기분에 분위기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미드 톤, 중간 톤 전체 이게 약간 베이스 깔리는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밑에 베이스 약간 노랗게 하고 이제 밝은 톤이겠죠.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저기 태양이라든지 저쪽 부분에 효과가 보겠죠. 지금 딱 보면 태양이 약간 저는 강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태양이 강렬해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그다음에 이거는 현재 이 적용된 이 색깔들에 있지 않습니까, 노출을 보정하는 겁니다. 일단 백은 기본적으로 다 그냥 이 모든 그대로 좀 적용된 대로 나오는 거지만 이걸 낮추면은 이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효과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일단 백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라 부르는 이 영양 이거거든.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컬러드에 적용된 효과에 대해서 불투명도를 약간 조절하는 겁니다. 불투명도 조절하는 거고, 아마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구분이 잘 안 갈 겁니다. 지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 불투명도가 점점 낮아지고 그럼 불투명 올라갑니다. 그럼 약간 저는 중간 이 정도 수준을 맞춰가지고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름 그레인이라는 걸 제가 이제 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는 메뉴냐면은요, 영상에 필름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메뉴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파일이 몇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 선택하시고 뭐 이렇게 일단은 여기 인앱을 먼저 하셔야 되죠. 하신 다음에 그럼 필름에 이렇게 이 노이즈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 효과가 다 다릅니다. 보시면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고요. 현재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최대한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눈으로 봐가면서 이제 어마운트 값으로 조정하면서 이걸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어마운트 당연히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고 내려면 내릴수록 노이즈가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이게 인앱이 됐기 때문에 노이즈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모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적용한 상태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50으로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커스텀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 커스텀을 누르면 또 여러가지 메뉴들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지금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이제 말 그대로 노이즈 크기를 얘기합니다. 노이즈,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잘 안 보일 건데, 여기 보시면은 노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약간씩 조금씩 커집니다.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면은 확실히 구분하고 싶으면 어마운트가 확 올리면 되는데, 그럼 이제 보기 일단은 이게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먼저 하기 그렇고, 일단은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 노이즈 뭐 많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노이즈 사이즈가. 그 다음 여기 어마운트가 보입니다. 어마운트. 일단 여기 메뉴들을 이제 설명할 거거든요. 여기 다 메뉴들을 설명할 겁니다. 자, 어마운트는 뭐냐면 노이즈의 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로 올리면 노이즈가 자글자글 하겠죠. 일단 다시 돌리겠습니다. 반대로 내려오면 노이즈가 이렇게 뭐래도 점점 줄어든다, 작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이즈 일단 약간 필름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약간 노이즈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 리솔루션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필름의 해상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 섀도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섀도우는 뭐냐면 그림자를 그 부분의 노이즈를 이제 그림자 부분의 노이즈를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세팅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로 올리면 이 그림자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에서 노이즈가 자글자글 하겠죠. 이게 반대로 내려오면 이제 어두운 부분의 노이즈가 좀 많이 줄 겁니다. 일단은 저는 어두운 부분의 노이즈는 너무 많이 줄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 줘놓고 이게 약간 필름 느낌 나게 해서, 그 다음 미드톤은 말 그대로 중간 톤 부분의 노이즈를 선명하게 하거나 흐리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건 뭐 마찬가지로 미드톤 저는 적당히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는 마찬가지 밝은 부분에 대한 이제 노이즈를 선명하게 하거나 흐리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보자. 밝은 부분 이거 조금씩 봐가면,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외부 폼은 그다지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뭐 봐도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영상이 보이는 느낌을 더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톤은 말 그대로 밝은 이쪽 부분을 얘기합니다. 밝은 이쪽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밝은 톤 여기 이렇게 살짝 걸렸던 부분이라든지, 그럼 밝은 부분 이런 데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트 톤에서는 어차피 하이라이트는 노즈가 거의 안 생기거든요. 다 나라. 근데 약간 넣어가지고 하이라이트 개조를 조금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자, 그 다음에 크로마라는 게 보입니다. 크로마는 뭐냐? 이 노이즈가 이게 딱 분포되어 있지만은, 지금 제 영상에 잘 안 보이지만은, 이 노이즈 분포도를 있지 않습니까? 넓게 이게 꽉 밀집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멀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에서 표가 잘 안 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이즈가 많이 이제 뭉친다고 봐야 되고, 뭉친 노이즈 같은 게 생긴다 생각하고, 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노이즈가 약간 퍼지는 느낌의 노이즈가 나타나 생각납니다. 그럼 저는 약간 퍼지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 타입이 있습니다. 포지터블과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포지터블은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세팅했을 때 노이즈 밝기를 어느 정도 표현하는 거고, 네거티브 하시면 노이즈가 확 강조 표시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이즈가 강조되죠. 반대로 이게 포지티브 하면 이 노이즈가 일반적으로 약간 부드러운 노이즈 같은 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각자 자기 느낌에 따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은, 포지티브 같은 거는 밝은 부분의 노이즈가 덜 뚜렷하게 표현되면 일반적인 설정이고요.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밝은 부분의 노이즈가 뚜렷하게 표현되면 미세 대비가 약간 더 높아집니다. 이 모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노이즈 표현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보는데, 일단 눌러보시면은 아날로그와 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아날로그는 현재 보는 화면 그대로고요. 이거 만약에 노이즈를 선택하시면, 이게 보시면 이 영상에 노이즈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나는데요. 노이즈를 만약에 많이 넣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차이가 이제 차이를 보여주겠어요. 제가 하는 거거든요. 아날로그 했을 때는 그나마 이 노이즈가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노이즈를 했을 때는 강렬한 노이즈가 들어가면서 영상이 약간 뿌옇게 바뀝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뿌옇죠, 느낌이. 해보십시오. 아날로그를 했을 때는 이 뿌연 느낌 조금 덜한데, 노이즈 조절했을 때는 영상이 좀 많이 뿌얘집니다. 노이즈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영상을 자기가 맞게끔, 이제 자기 영상에 약간 뭐래도 느낌에 맞게끔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아날로그로 하고 일단은 값을 내려 보겠습니다. 다시 영상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야 되니까. 필름 리솔루션은 이게 해상도와 관련된 거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만약에 값을 낮추면은 뿌얘집니다. 이게 뭐래도 영상 퀄리티가, 해상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반대로 올리면 해상도가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할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레이션이 뭐냐, 이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붉은색 및 오렌지색을 별도로 강조하고 태양빛이 번지는 느낌 표현과 노을빛 속에 비치는 대상을 부드럽게 표현해 줄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로 어떤 영역이 적용이 되냐면요, 기본 광원이나 반사 하이라이트 및 대비되는 부분의 가장자리 중간 톤의 붉은색을 강조 및 피부색 등에 적용됩니다.
말하고도 어렵네. 자, 자, 기본적으로 이네이블을 켜셔야지 효과가 적용됩니다. 켜보겠습니다. 자, 현재 영상에서 보시면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현재 큰 변동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언제나 저희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강한 이제 뭐래도 느낌이 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을 부분에 대해서 색깔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느낌이 이 선택할 때마다 일단 강한 느낌은 어느 정도 나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앰플리트인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기본적으로 제가 영어 발음이 허술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자, 이건 뭐 하는 거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거 이 산란되는 광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절하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잘 구분이 안 가실 건데 이 부분 위주로 딱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씩 변화가 있죠. 밑에 저기 바닷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빛이 이제 산란대가 새로 입혀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마스크 모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네이블이 현재 지금 제가 적용했기 때문에 체크되어 있는 거고, 마스크 모드 누르시면 현재 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세팅창에서는 저게 표시가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스텀 메뉴가 있고요. 커스텀 누르시고 그럼 또 이렇게 부가적인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뜹니다. 자, 뭘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이제부터 이걸 제가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자, 소스 리미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리미터는 할레이션 광원의 밝기를 정할 수 있으며 용어로 쓰실 때가 제일 강하게 할레이션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크면 클수록 광원 적용되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자, 일단 설명을 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다 부분에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쪽 부분은 딱 보시면 가장 표가 잘 나는 부분, 이쪽 부분을 보십시오. 보시면 용어로 했을 때는 강하게 지금 할레이션 효과가 나는데 색깔이 막 입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0으로 하면 갈수록 100으로 가면 갈수록 이 효과가 점점 줄어듭니다. 자, 어느 정도 번지는 느낌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게인이라는 두 번째 메뉴가 있습니다. 뭐 이걸 해석하면 배경이 이득이라는데 일단은 이게 뭐냐면 할레이션 광원의 이제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은 기본값이고요. 이걸 낮추면은 이 할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잘 보면 이 범위 있지 않습니까? 이 광원의 범위를 이제 늘리거나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무스라는 게 보입니다. 스무스. 이게 뭐 하는 거냐? 할레이션 광원의 효과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확대해가면서 봐야 되는데 아마 이쯤 봐야 되겠죠. 스무스 값을 내려면 이게 현재 별로 적용이 안 돼서 그런가 그다지 큰 효과 표시는 안 나는데 이걸 막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해버리면은 좀 표시가 안 나는데 지금 표시가 안 납니다. 약간 이게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광원이 약간 이게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로컬 디퓨저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제 할레이션 광원이 번지는 부분의 영역을 줄이거나 이제 늘리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은 그런데 느낌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광원이 막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번지는 부분을 있지 않습니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고요. 당연히 100으로 하면은 번지는 부분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0으로 하면 줄어듭니다.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일단 여기 보시면 표가 확 납니다. 여기 딱 보십시오. 자, 다시 조절하겠습니다. 그럼 확 줄어들죠. 그럼 확 번지는 느낌 나죠. 약간 번져 보겠습니다. 약간 번지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앞서 번지는 범위를 더 느낌을 더 강하게 조절하거나 약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번지는 있는 효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100이고요. 그럼 낮추면은 보시다시피 이 번지는 이게 뭐래도 범위의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이게 약간 광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번지는 느낌을. 저는 이 정도 합시다. 100은 이 정도 너무 한 것 같고 한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해가지고 조절하고
그 다음에 HUE, 휴라 부르는 건데 이거는 색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할레이션 광원이 적용되는 부분에 녹색층의 감도를 이제 변화시킵니다. 아 근데 사실 이건 저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녹색층의 감도를 변화시킨다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올리면은 약간 이 할레이션 값이 약간 뽀얘지는 느낌 들고요. 녹색층이 그런가? 내리면 이제 좀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블루 컴프라 부른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설명서에서 얘기하면은 푸른 배경이라든지 그런데 할레이션은 약하거나 강한 능력을 한다는데 제 영상하고는 안 맞는가? 표시가 거의 안 납니다. 저 하늘 부분 지금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푸른 부분은 약간 옅어진 것 같고, 이러면 이제 푸른 부분에 약간 세면은 푸른 부분에 붉은기가 약간 노란기가 약간 타고 오르죠. 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약간 좀 중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시켜보고요. 다음은 이제 임팩트라고 부르는 영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 할레이션 광원이 막 적용된 이 부분에 투명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걸 낮춰버리면은 이 할레이션 광원이 완전 적용이 안 되는 느낌이 나고, 이러면은 아주 강하게 적용되는 느낌이 나죠. 영상 느낌에 따라 이제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부드럽게 해야 되고, 강하게 하고 싶으면 강하게 해야 됩니다. 좀 약간 좀 강하게 하죠.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블룸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룸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일단은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은 할레이션 이 뭐래도 할레이션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뿌연 흰색을 추가해 가지고 약간 이 할레이션 느낌을 좀 더 뿌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레이션 광원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할레이션을 먼저 적용하고 해야지 좀 더 이 효과를 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파일에는 4가지 효과와 커스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네이블을 적용해야지 이 효과가 실행됩니다. 그럼 이네이블을 선택 눌러보겠습니다. 눌렀고 미세하지만은 지금 약간씩 변한 게 보입니다. 저 건물 사이를 보시면 변한 게 보이거든요. 지금 조금씩 보이고, 마찬가지로 일단 효과를 눌러가면서 가장 강한 효과를 찾아다닙니다. 가장 강하게 적용됐다는 느낌의 효과 찾아다니면 됩니다. 이 앰플리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효과 강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세게 되겠죠. 그럼 약하게 되고. 보시면은 세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인물 주위에 이렇게 흰색 테두리 같은 게 생깁니다. 지금 세게 됐을 때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커스텀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이 정도 해봅시다. 일단 강하게 들어가고 여기서 커스텀을 다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많은 메뉴들이 뜹니다. 하이라이트, 소스 리미터, 디테일, 디퓨저, 앰플리, 세이브 라이트, 스테이션, 그 다음에 임팩트 뜹니다. 일단 여기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이라이트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밝은 부분에 이제 이렇게 밝은 이런 부분에 감도를 이제 조절해 가지고 좀 더 뿌연 색조를 조절해 이제 뭐래도 좀 넣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밝은 부분에 약간 뿌연 색조를 넣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일단 이거를 낮춰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별표가 안 나네요. 역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일단 이 영상에서는 별표가 안 납니다. 어디를 해야지 표가 날까? 일단은 저는 기본값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리미트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밝은 부분에 뿌연 감도를 올려주거나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역시 또 조절해보죠. 뭔가 이것도 표시가 안 나는데. 이거 보시면요,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올렸을 때는 이 뿌연 게 있지 않습니까? 덜해지지만은
소스 리미트를 올렸을 때는, 낮췄을 때는 이 뿌연 게 약간 번지는 효과가, 좀 뿌연 부분에 번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럼 일단 좀 약간 깔끔한 느낌 주고 싶어요. 그럼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 하면 되겠네요. 약간 뿌연면서도 가장자리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은 이 뿌연 효과가 이게 적용된 전체적 분포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 뿌연 효과가 세밀하게 올리면 세밀하게 조절되고, 아니면 낮추면 좀 더 뿌옇게 들어가 있죠. 디테일이. 여기 보시면 저기 노진 부분에 이런 데를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디테일 값을 낮추면 이 부분이 약간 선명도가 떨어지고, 올리면 흰색 부분이 선명도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흰색 부분이 뭐냐면 블룸 효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합니다. 지금 약간 노을 빛 바른 느낌 주고 싶어서 이 정도면 약간 좀 더 디테일해지겠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디퓨저라 부르는 게 있습니다. 디퓨저는 뭐냐, 이 뿌연 효과가 적용된 부분에 가장자리를 좀 더 강조해 주거나 좀 낮추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적용을 해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기 노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노을 부분, 저 부분에 기본적으로 블룸 효과가 적용된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효과가 완전 내려오고 사라지고 이러면 올라갑니다. 뿌연 효과. 저는 약간씩 이 정도 수준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는 이제 뿌연 있는 효과들이 적용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느낌을 좀 더 강하게 해줍니다. 느낌은 강하게. 일단 설명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100입니다. 그럼 이걸 낮추면 당연히 이 효과가 적용된 게 강한 효과가 조금씩 덜해집니다. 자, 어디를 보실지는 알죠?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밝은 부분. 그럼 저는 일단 이거를 이 정도 수준으로, 약간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 라이트.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말 그대로 이게 뭐래도 이 현재 블룸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빛의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이 뿌연 이게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사라진 느낌이 나고요. 그러니까 클리핑이라고 부르는 클리핑 효과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올리면은 약간 이게 데이터가 노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살아나면서 효과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값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뿌연 효과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뿌연 효과이라면 이게 불투명도가 최대로 하는 거고, 이러면 불투명도를 낮춰가지고 뿌연 효과가 약간 적용 안 되는 느낌도 주는 겁니다. 자, 이래 되겠죠. 뭐 저는 이 정도 느낌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적용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이를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적용하기 훨씬 더 영화 같은 느낌 들죠. 다음은 필름 데미지에 대해 설명인데, 뭐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고, 프로파일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토탈 어마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적용 난이도인데 제 컴퓨터에서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됩니다. 이거 실행하면 무조건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이게 뭐 이 설명서대로 얘기하면은 뭐 하는 거냐면요, 이제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먼지나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뭐 일단 좀 지저분한 게 들어가 가지고 약간 지저분한 뭔가 미완성 같은 느낌이 주는 영상을 만들 때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 약간 이제 그거를 일부러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부러 이제 이 영상에 일부러 데미지를 줘가지고 약간 뭐래도 좀 자연스러운 약간 느낌, 이제 그런 걸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거든요. 커스텀 누르면 이렇게 이건 메뉴가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데 제 컴퓨터에서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름 브레스란 겁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일부러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를 불규칙하게 계속 변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느낌의 영상이 만들어지냐면은 옛날 레트로 느낌이 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약간 뭐래도 다다다다 이런 느낌, 이런 뭔가 옛날 그 뭐래도 영상이 영상 옛날 영화의 영상기를 봤을 때 막 보시면은 화면이 조금씩 색깔이 막 바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하다가 뭐 색깔이 약간 노랗기도 하다가 뭐 밝기도 하다가 여튼 그것을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이 영상에 입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인앱을 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서는 안 봐집니다. 안 봐지고요, 영상을 재생해야지만이 이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재생을 해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딱 이렇게 화면이 막 바뀝니다. 현재 상에서는 뭐가 바뀌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표시 안 나죠? 현재 이거를 값을 바꿔주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8mm로 바꿨을 때는 효과 확 나타납니다. 다시 누르면 플레이 시키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은 막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밝기라든지 노출이라든지 막 이렇게 막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약간 임의적으로 약간 옛날 영상 재생했을 때 느낌을 구현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재생하셔야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스텀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커스텀을 가셔가지고 그럼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뜹니다. 첫 번째 이거는 기간이라 부르는 건데 영어 발음 몰라서 발음 못하니까 넘어가십시오. 그냥 어설플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변동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색상이나 화이트 밸런스를 변화폭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막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막 계속 일어나거든요. 보시면은 켜보시면 다시 켜보면 막 변화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반대로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변화가 좀 줄어듭니다. 변화폭이 좀 별로 표시도 안 나죠 지금은. 자, 다시 이걸 낮췄을 때는 계속 변합니다.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느낌이라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걸 조절하는 겁니다. 일단 너무 깜빡이면 이거는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재생해가면서 자기 느낌 찾아야 되거든요. 영상이 원하는 느낌을. 그 다음에 익스포전, 노출이라 부르는 건데요, 이 불규칙하게 이제 변동되는 노출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노출의 이제 한번 양을 조절하는 거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막 현재 이 상태에서 표시가 안 나지만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랑 밝아지고 이랑 또 약간 어두워집니다. 노출 조절한 거거든요. 약간 이 영상의 밝기 있지 않습니까? 변화, 이 영상이 막 깜빡깜빡거릴 때 그때 노출이 막 바뀌는 것을 변동폭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플레이 시키면 표시가 확 날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색깔이 밝기가 막 그래도 변동폭이 이제 높으니까 올라가지만, 이걸 만약에 플레이 시키고 낮춰버리면 보시다시피 밝기 부분, 이런 노출 부분은 그다지 큰 표가 안 납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터널 컨트라스트란 메뉴가 보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 불규칙하게 변동되는 이 색조와 대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럼 역시 이것도 실행시켜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게, 자, 이거 값을 많이 올렸다. 막 색깔 같은 게 서로 변동폭이 좀 세게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 낮춰버리면 될까요? 보시다시피 또 안정적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플레이. 자, 터널 컨트라스트를 낮추면은 이 전체적으로 색깔 변동폭이 이게 뭐래도 변동이 막 심한 느낌이 안 드는데, 이거 많이 세게 해버리면은, 자,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색깔 변동폭이 막 엄청 크게 들어갑니다. 확 어두워졌다, 어둑 밝아졌다, 이렇게.
자, 이건 색깔에 관련된 겁니다. 색깔. 저는 이거는 그냥 이 정도 노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방금은 좀 전에 색조입니다. 색조하는 거였고, 컬러는 색깔입니다. 이거는 색상을 이제 변동폭을 조절한 겁니다.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레이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역시 또 플레이를 해가면서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이걸 맨 밑으로 해가지고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했을 때 색상의 변동폭이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올리면 어찌 될까요? 보시면 색상이 막 지금 막 변동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했다가 빨간색 했다가 막 색상이 막 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세게 했다가 낮추고 보겠습니다. 자, 세게 했다가 막 색상 변동폭이 심하죠? 그럼 이걸 다시 낮춰 보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색상의 변동폭이 이제 조금 줄어들죠. 저는 일단 이것도 노멀로 하겠습니다. 다음 임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보통 지금까지 우리 임팩트를 했을 때는 뭐 불투명도라든지 효과 적용 범위 이런 걸 위주로 했는데 이 색상이 막 변동되는 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느낌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느낌이 되나? 그런데 약간 들어가는 거고, 이거 강하게 하면은 눈에 안 띄게 좀 이게 색상 변동폭이 있지 않습니까? 넓어집니다. 아, 참 이렇게 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생각보다. 자, 다음으로 게이트 웨이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웨이브가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이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레이를 해봐야지 이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임팩트 이네이블을 시키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기본적 적용된 프로파일이 있고 커스텀이 있습니다. 일단은 8mm부터 해보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화면이 막 흔들리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구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이거 적용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이 화면이 약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늘어나야지 이 진동폭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화면에서 잘리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이트 워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면이 막 흔들리죠. 자, 그럼 이거 만약에 8mm 했을 때 이 정도고 16mm 했을 때는 이런 느낌. 별로 안 흔들리네요. 그 다음에 35mm 슈퍼 이걸 했을 때는 다시 역시 마찬가지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역시 60에서 70 이 정도 수준으로 했을 때 거의 뭐 이 정도 수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흔들림이 거의 준다고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대한 흔들리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커스텀을 들어갑니다. 커스텀 들어가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또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메뉴가 뜹니다. 피로이드가 일단은 그렇다 치고,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 화면에 떨리는 이제 그 뭐래더노 떨리는 느낌을 약간 있지 않습니까? 조절해 준 거, 시간, 이 초당 이제 이 초당 떨리는 느낌을 있지 않습니까? 조절해 준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확 올려 보면은 보시다시피 화면이 거의 안 떨립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걸 제가 낮춰버리면은 이 화면이 떨리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일단 화면 떨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수치를 조절한다 보시면 됩니다. 초당 이제 화면 떨림을 조절하는 기능이라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트랜지션 X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요, 여기 가로축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의 떨림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값을 줄수록 이제 떨림이 더 가로축 이쪽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가로 부분으로 막 흔들린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자, 말로 해서는 모르겠고, 자, 값을 제가 많이 올립시다. 올리면 어찌 되냐? 일단 이걸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로 부분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로 부분은. 일단 지금 확실한 확인을 해서 이걸 일단 Y 값을 꺼보겠습니다. Y 값은 제로로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가로 부분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지금. 그 다음
자, 이거 다시 낮추고 이제 Y값, 트랜지션 Y값, 이거는 뭐냐,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 역시 플레이를 시키고 현재 0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이걸 제가 세게 한다, 그럼 보시다시피 위아래로 막 영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런 효과를 주는 이유는 약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필름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불안정한 일부러 느낌을 줘가지고 약간 생동감도 같이 살리는 느낌의, 생동감을 같이 살리는 효과를 준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아니면 좀 약간 레트로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이제 일부러 부각하기 위해서 요즘같이 이제 뭐래도 안정적인 느낌의 영상보다 좀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영상을 일부러 만들어내는데 일단 쓴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부러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부러. 그럴 때 쓰는 메뉴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라 보이고요. 로테이션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좀 이제 조금씩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건 회전입니다. 자, 이걸 만약에 값을 제가 올리게 되면 어찌 되느냐? 영상이 이제 이렇게 좌우로 이제 막 흔들립니다. 이게 막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지금 이렇게. 마찬가지로 낮추면 아무것도 안 흔들리겠죠. 자,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메뉴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막 이렇게 기우뚱하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또 일단 기본 값으로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임팩트라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임팩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나 뭐 그런 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충격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적용하면 얘기하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100은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고 일단 저는 강하게 좀 흔들리게 약간 덜덜 떨리는 느낌 해보겠습니다. 덜덜 떨리는 느낌. 영상에 보면 약간 자세히 보시면은 영상이 막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거를 제가 값을 낮춰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발도 떨리는 부분이 느낌이 덜하겠죠. 거의라면 거의 안 떨린다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효과가 관련된 겁니다. 다음은 오버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건 또 제가 별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영상의 가장자리에 필름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일단 그런 거고요. 일단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이걸 적용하면 어찌 되느냐면은 이네이블 누르면 영상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은 이 필름 쪽으로 뭔가 영역 필름 같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생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게 또 달라지겠죠. 이 조절 영역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필름 영역 부분들이. 뭐 필름 느낌 내고 싶어 가지고 필름 짜라락 흘렀을 때 느낌 이런 내고 싶을 때 이런 거 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플레이 시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필름이 약간 굴러가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도 필름 느낌. 자, 이런 게 쓰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 직접 연구해 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음 이제 비네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네트. 자, 비네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보통 이 촬영, 우리 프레임 촬영 있지 않습니까? 센서보다 있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은 렌즈를 썼을 때는 가장자리에 검은색 테두리 같은 게 생깁니다. 제가 적용시켜 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이제 촬영 프레임에 적합하지 않는 렌즈를 썼을 때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검게 이렇게 프레임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응용해 가지고 이제 영상에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 검정색 테두리 같은 느낌을 이거를 색으로 약간 넣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그 대상을 집중시키는 효과 아니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적용할 거지만 패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불투명도를 주면은 전체적으로 깊이가 이제 좀 더 살아납니다. 검정색 이제 약간씩 더해가지고 이제 그럴 때 쓰는 거고, 일단 보통 일반 영화 같은 데라든지 좀 있어 보이는 영상이 많이 씁니다. 일단 제가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적용하면은 이렇게 약간씩 뭔가 가장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약간 어두워지죠.
자, 일단 여기서도 메뉴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노출에 관련된 거고요. 자,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노출, 영어로 하면 노출이 최대한 이 뭐래도 비네트 된 영역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노출이 줄어들고요. 이러면 노출이 세게 되겠죠. 자, 이 노출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 패드 값을 일단 낮춰보면 되거든요. 낮춰보면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완전 이제 노출이 이 패더 외적인 이 패더 영역에 대한 노출이 확 줄어들고, 반대로 이렇게 하면 패더 영역의 노출이 밝아집니다. 엑스펙트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뭐 하는 건 종횡비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원형에 있지 않습니까? 이 종횡비를 조절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올리면 길쭉한 원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내리면은 가로가 길쭉한 원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제 영상이 지금 이게 거의 16대 9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센터 XY 이런 게 보입니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제 정하는 거고요. 자, 00이 때는 기본값이 이게 보시면 센터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00 값이 지금 센터 기준으로 이 0의 위치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동하고 싶으시면은 이 0이 이렇게 뭐 숫자로 적어도 되지만 힘드니까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저는 FX라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끄기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 보시면 오픈 FX 오버레이 이거 선택하시고, 그럼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 상태에서 이거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값이 막 변하고 있죠. 지금 변하고 있고, 자, 이거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 이거 센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센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다시 저는 이걸 원하는 느낌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드 값을 어느 정도 주면 이 정도 약간 흐려지겠죠. 노출 값을 낮추면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지고, 자, 사이즈를 좀 올려가지고 적용되는 범위를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패드 값을 다시 올리고, 자, 어떻습니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좀 이 대상이 좀 더 집중되는 효과와 함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좀 자기 영상을 약간 고급화 시키고 싶으시면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사실 좀 유치해 보기도 하더라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영상의 느낌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사실. 모니터라는 게 보입니다. 모니터에 보시면은 펄스 컬러 IRE 16 존이라는 게 있고, 클리핑 인덱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리핑 인덱션입니다. 자, 보통 우리 노출을 명확하게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이 보통 이 노출된 색상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부분을 특정 색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말이지? 일반적으로 촬영할 때 보면은 노출 오버나 노출 다운됐을 때 그거 확인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일반 촬영할 때 켜보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현재 특정 색상의 노출 부분들이 이렇게 임의의 색상으로 표현됩니다. 이거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힘들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값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색상 값 분포도 값이거든요. 이걸 봐가면서 이 영상에 지금 노출이 오버됐구나, 아니면 노출이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끄죠. 실제 영상에서는 이거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확인 용도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용도로 쓰면 된다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마이너한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흰색으로 표현되고 있죠. 지금 현재 반대로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 파란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걸 봐가면서 이 영상 편집했을 때 뭔가 좀 많이 날아갔나 아니면 많이 어둡나 이런 거에서 판단해가면서 하는 용도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클리핑 인덕션이 뭐 하는 거냐면은 지금 영상이 조금 표가 되는데 지금 이게
앞에 펄스가 같은 경우는 막 색깔 전체를 색으로 표현했다 보면은 클리핑 같은 경우는 검정 부분 이제 RGB로 따지면 0 아니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흰색 부분은 흰색 부분 RGB 250에서 250 사이의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현해 줍니다. 자, 제가 만약에 지금 클리핑 이미지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너무 노출이 전체적인 화면을 봐가면서 이거는 너무 노출이 확 튀거나 너무 노출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가면서 편집할 때 좋습니다. 이거는 이게 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표시가 나겠지만 여기 보면 여기 퍼렇게 약간 이미지 들어가죠. 지금 이게 너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완전 데이터가 완전 날아갔다 봐야 됩니다. 거의 반대로 이 끄면 보시다시피 표시가 안 되죠. 이건 제가 이걸 제대로 해보려고 드니까 잘 안 되던데 이게 제대로 표현하려고 드니까 일단 제 영상물 자체가 너무 오버한 영상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표시가 좀 잘 안 됩니다. 자, 노출 한번 올려볼까? 표시가 안 나단 말이야. 노출을 올렸을 때는 표시가 잘 안 나는데 노출을 낮췄을 때는 표가 확 나네요. 여기 보시면 완전 이제 보시면은 이쪽 부분인데 보면은 클리핑이 되는 거라 보시면 클리핑 이게 데이터가 거의 손실 수준에 가깝다 봐야 됩니다. 지금 완전 새까맣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는 그런 거 미리 확인할 때 하는 겁니다. 보정할 때 보시면 이거 클리핑 켜놓고 이거 만약에 밝기 보존 하는데 딱 갖다 칩시다. 저 부분 너무 날아가니까 저 부분 최대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확인한 용도입니다. 지금 확인하면서 할 때 편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툴을 쓰고 느낀 거는 이걸 켜놓고 그러니까 이걸 켜놓고 색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까지 켜놓고 색깔 작업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일단 확인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웃풋입니다. 이제 아웃풋이 뭐 하는 거냐면요. 이 한마디 효과 있지 않습니까? 적용된 이 효과가 적용된 이거 불투명도를 조정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효과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색깔 줬던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불투명도를 조정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롯 제너레이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 현재 만든 이 영상의 느낌을 특정 럿으로 만드는 겁니다. 참, 이러면 럿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데 일단 럿에 대해서 알 거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럿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은 이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먼저 디셈블 인풋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인풋 항목 있지 않습니까? 인풋 항목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적용된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럿을 만들 때. 이 럿을 만들 때 저희 인풋에 이 적용된 이 부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거고, 그 다음에 럿 사이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몰과 노멀이 있고요. 스몰은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 확인 용도로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럿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노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레이딩 작업할 때 필요한 럿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럿은 좀 잘 모르거든요. 제가 럿을 만들어 가지고 하진 않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뭐 익스포트 럿은 이제 럿을 출력하는 거겠죠. 와,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옵션에 보시면 퀄리티가 있고요. 퀄리티 보시면 노멀 패스트라 되어 있고 하이 슬로우라 되어 있습니다. 자, 노멀 패스트 같은 경우는 이 빠른 품질과 내부 최적화로 작업하실 때 눈에 띄게 성능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할 때 이게 효과 적용되는 것들이 빨리빨리 봐진다 이 말이죠. 좀 덜 느리고. 근데 반대로 하이로 하게 되면은 이 작업의 품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 때는 이 품질을 현재 지금 적용되는 품질을
대신 그럼 좀 늦어지는데 그건 PC 성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라 봅니다. 제가 해봤을 때는. 보통 하이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작업할 때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자기가 영화 만드는데 보통 중요한 작업이 다 하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라이센스 인포와 체크 프로파일과 그 다음에 디셈블 올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라이센스 인포는 말 그대로 현재 지금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 프로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말 그대로 현재 지금 추가되는 뭐 특정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라든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셈블 올 툴이라 부르는 건 말 그대로 이 현재 적용된 모든 거를 없애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효과를 다 없애보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되겠죠. 아, 여기까지 조금 어설프더라도, 어설프고 말 좀 떨리고 예,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설명해 주면은, 현재 저는 이거 하나로 다 했거든요. 지금 모든 거 영상 느낌을 지금 영상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영상 느낌을 표현했고, 원래 이거는 잠깐만 모듈 네이버 가서 이게 OFX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명칭은. 그리고 효과죠. FX 효과란 얘기죠. 이거는 보통 이거 처음부터 이걸로 다 하진 않고요. 보통 우리가 또 노드를 추가해가지고, 노드 추가 해가지고 만약 노드를 추가한다 치고, 요 앞에서 뭐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뭐 색조라든지 모든 거 싹 다 기본 작업한 상태에서 그 다음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게 기본 정석, 예, 뭐 기본 방법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로 작업했고요. 적용 안 했을 때는 모습이 이렇고, 적용했을 때는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조금 유치하더라도 나름 설명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아주시고, 예, 봐주셔서, 예, 감사합니다.